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올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이슈 토크 연말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연말 결산 1부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1년 주요 이슈 첫 번째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짚어보겠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4월에 사실상 무산됐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 무산된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좀 실패를 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초광역 단위 행정기관이 통합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어떤 첫 사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 특히 우리 시도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지역의 큰 어떤 이슈로 이제 취급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찬반 논의도 굉장히 심했고, 또 갈등도 굉장히 격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같은 경우는 이철우 지사가 2020년에 신년사에서 이제 통합을 하자.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내고 네. 지방의 어떤 소멸이라든지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메가시티라든지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300만이 넘는 500만이 넘는 이런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으로 이제 출발했고, 네. 권영진 시장이 일단 화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역의 큰 이슈로 최대 화두였죠.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9월에 시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출범했고, 한 7개월 정도의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공론화위원회가 권역별 토론회도 하고, 네. 또 시도민들에 대한 어떤 뭐 찬반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네. 활동을 했어요. 홍보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좀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이런 굉장히 논란도 많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난 4월 29일 날 마지막에 이제 평가 보고회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도민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한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 과제로 넘기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무산을 선언을 했죠. 네.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논의를 넘기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갖췄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조사한 어떤 찬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찬성이 2차에 찬성이 이제 45.9%, 반대가 이제 37.7%였는데, 사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제 무산 중단 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 이제 찬성이 45.9%거든요. 근데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굉장한 광범위한 어떤 압도적인 어떤 지지와 네.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실제로 중단 선언했고, 통합 추진 시기를 묻는 어떤 질문에서도 사실 63.7%가 지방선거 이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위도 계속적으로 이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4월 29일 날 그렇게 이제 중장기로 과제를 넘기면서 사실상 이제 행정통합은 무산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도의회에서 한 의원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을 촉구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권영진 시장이나 이철우 도지사도 이제 사실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건 아니다.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광역권 어떤 행정협의회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을 하기 전 단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연대, 협력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박정현 도의원이죠. 고령 출신인데 지난 11월 23일 열린 이제 도회에서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네. 굉장히 우리 그 지역이라든지 지방이 소멸 위에 있고, 그다음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그런 불균형이 심각하고, 뭐 인구 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방이 겪고 있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제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판을 완전히 갈아엎을 정도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네. 바로 행정통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추진을 이제 사실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행정통합 문제는 다른 형식으로 내내 이제 좀 계속 추진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정부에서도 메가시티라든지 뭐 초광역권 행정 관련돼 가지고 연계하는 부분돼 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TF팀 구성되고 출범하고 이런 부분을 맞물려 가지고 대구 영북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구 영북 특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네. 특별지자체죠. 이게 출범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대구 영북 행정통합이 아니고 메가시티라든지 초광역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이 논의가 다시 아마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행정통합이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그거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구 영북 행정통합이 실패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여러 시도민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좀 실패를 했잖아요. 홍보 부족했고 또 뭐 설명회도 부족했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주민 투표도 뭐 무산됐고 여러 가지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사실 이제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어떤 협력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률 제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결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다시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대구 경북이 상생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도민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이 실제로 좋아지고 네. 어떤 부분이 불편해지고 어떻게 개선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정부도 이제 지방 소멸을 맞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막 연대, 메가시티, 이제 뭐 부울경 같은 경우 경제협력 체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일찌감치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달리 경제통합을 이뤄가지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행정통합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개편, 그러니까 산업통합, 경제통합이죠.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경북도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 한 1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12월 용역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면은 내년 1월 3월 정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범 위한 어떤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출범하면은 도의원 시도의회도 이제 의견을 묻고 네. 내년 7월 이후에 새로운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이 들어서면은 그들로 인해 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9월, 10월 정도에 이제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아니라 산업,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앞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통합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후보지 선정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야말로 연말 결산으로 두 번째 핫 이슈죠.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 공지가 공지가 됐습니다. 핵심은 대구광역시로 군위군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예고 그리고 입법예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뭐 80%가 진척되다 보면 되고 이후 과정을 이제 이러한 입법 예고 과정이 보통 한 40일 정도를 둡니다. 네. 여러 이제 뭐 시군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데 이제 그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조금 요식적인 것이고 이게 네. 지나면
1월 달쯤에는 이제 국회에 이 안이 상정이 될 겁니다. 되면 네.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거든요. 2월에 임시국회 열리면 저는 뭐 통과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네. 해서 군의군의 대구광역시로 편입은 저는 뭐 상당히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의군 편입 속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경북도가 아니라 대구시 군수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년 6월 1일이죠. 네. 지방선거에는 경상북도 군의군수가 아니고 그때쯤에는 대구광역시 군의군수로 네.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이제 23개 지자체 중에서 군의군이 하나 빠지니까 22개 지자체로 줄어들고 네. 대구는 이제 8개의 구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원래는 이제 7개 구와 달성군이 있었는데 7개 구와 달성군 그리고 플러스해서 군의군까지 들어가서 그야말로 경상북도 군의군수가 아닌 대구광역시 군의군수로 저는 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통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군의군민의 82%가 군의군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경북 북부 지역에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좀 뭐 간단히 좀 줄여서 압축을 하면 네. 일단 이제 평가에 있어서는 뭐 그 군의군민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압도적인 긍정 평가를 받고 있죠. 정말 잘 됐다. 네. 대구로 편입 잘 됐다. 그리고 또 군의군 또는 군의군수 또는 군의군정의 어떤 평가에서도 80%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입에 있어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그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놓고 보면 간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간단히 얘기하면 어쨌든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 항의 군의군 그리고 의성으로 이전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군의군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가 이거였거든요. 대구시의 편입이 네. 이 약속이 막 지켜졌다. 정치적 약속 그리고 이 시도민 그리고 군의군민들 간의 어떤 그 사이에서의 거버넌스의 어떤 그 약속이 지켜졌다. 막 이것을 저는 가장 큰 의미로 봅니다. 네, 군의군이 대구시로 들어오게 되면서 약속을 지키게 됐다는 네. 말씀 해주셨는데요.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북에는 경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실 뉴딜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죠. 그전에는 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추진되었고, 경북도 같은 경우 2013년에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이 이제 시행 이후에 조례 제정도 하고 전담 기구를 만들어 추진해 왔어요. 네. 오다가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마다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해서 이걸 도시재생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2019년도에 경북 개발공사에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문을 열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경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특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고령에 실제 도시재생을 하면 고령에는 도시개발 사업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차는 뭐 가장 먼저 했던 건 영주에 이제 2014년 영주에 이제 추진했었고, 네.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의성하고 7곡에 국비 100억 원을 확보를 했잖아요. 확보를 해서 이제 경북도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짚어주시죠.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추진 과정에서 이제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과제거든요. 지속 가능한 과제인데 뭐 지금까지 어떤 뭐 허물어뜨리는 건축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게 아니고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가야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먼저 개념 접근부터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도심부 또는 도심부가 아닌 좀 굉장히 쇠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건축적인 그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새로 그 좀 헐고 짓는다든지 네. 그리고 또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이제 벽화.
네. 이 벽화 참 거의 뭐 전국의 모든 지역에 이게 만들어지는. 원래는 이제 부산에 이제 감천이라고 하는 아주 이 언덕의 네. 동네에 이제 이게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감천 문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재생이라면 꼭 무슨 이게 뭐 벽화 하나는 그려야 되는 골목에 네. 어디엔가 이거 잘못됐다 이러니까 이제 뭐 도시 재생하는 그 도심 재생 그 일지역에는 뭐 뭔가 또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그런데 사람은 막상 없고 이거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도시 재생 개념이 아니고 그 전체 지역의 지역 재생으로 가야 된다 개념을. 네. 그 지역 재생처럼 좀 넓게 가서 부분별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가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통일성과 장기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뭐 시간관계상 좀 압축을 하면 어쨌든 이것이 또 정보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뭐 지방은 소멸이다 아까 엄재징자 얘기하셨듯이 이제 어쨌든 뭐 쇠퇴되고 낙후되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그럼 네. 앞으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저는 처음부터 늘 주장하는 것이 지역 재생이란 큰 틀에서 가야 된다. 네. 네, 뭐 좀 그 세 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백기기식에서 벗어난 지역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그렇죠. 필요할 좀 것 큰 같습니다. 틀에서 봐야 된다. 시작을 네. 해야 된다는 거. 결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건데요. 지역 발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지역에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네. 이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어떤 사업이었는데 그들에게 사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개발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원이다. 이런 어떤 인식들을 광범위하게 알려주고 그 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기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오랜 자원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또 사람 네. 들의 어떤 정주 안정선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구나라는 안정성을 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역사성을 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엄재정자 의견 100% 공감합니다. 주민이 어쨌든 주체가 돼야 된다. 압축을 하면 공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결산 일부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결산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